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수요일 돌아왔네요. 네. 수요 초대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씨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은 씨름과 관련된 분이 나오십니다. 모래판의 황제이면서 겁 많고도 또 까칠한 사위로 등극한 씨름 천하장사 네. 이만기 씨가 나오실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를 보면요. 하루는 추위, 또 하루는 미세먼지 같은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 합니다. 먼저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추위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치 추위와 먼지가 번갈아가며 힘겨루기를 하듯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8시를 조금 넘긴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3도 정도 높고요. 평년 기온도 역시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먼지 수치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굿모닝 날씨 참고하셔서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기 정체로 경기와 충북, 전북 등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엔 먼지가 잠시 흩어지겠지만 밤부터 국에 미세먼지가 들어와 공기가 다시 탁해질 텐데요. 충남과 전북, 경북은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고요. 실시간 대기질 정보도 자주 살피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흐려질 텐데요. 저녁부터 밤사이 제주와 호남 해안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 8도, 강릉 13도, 남부는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릴 텐데요. 밤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찬바람이 다시 강해져서 금요일 아침 서울의 경우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요일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주변 점검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주 만나고 싶어하는 스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수요 초대석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이분이 반가워서 그런가요? 자, 모래판의 황제라는 수식어 아까도 말씀드렸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도 활약하시고 또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제 까칠하면서도 겁 많은 그런 국민 사위로 등극하신 분이시죠? 네. 자, 모래판의 황제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에도 천하장사 하면 이 음악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 음악은 항상 그 김연자 씨가 불렀던 네, 노래이기 때문에 씨름판에 늘 천하장사가 되거나 또 첫 시작을 할 적에 이 노래 항상 들을 수 있죠. 근데 이 소리가 징소리가 쿵 치잖아요. 네. 치면은 진짜 시합딱딱 들어갈 때 이게 가슴에 진짜 뭐 전율이 전자파가 이렇게 흐르지고 흘러가요, 정말로. 익숙해져 있으시네요. 이게 하도 듣던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 노래를 듣기 위한 자리를 올라가는 게 꿈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 들어갈 때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소리. 네, 아무튼 오늘 어떤 이야기 네.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예, 또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나몰라 패밀리의 김태한 씨도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침에 부담스러운 목소리 김태환입니다. 아니, 김태환 씨가 오늘 아침 방송 나오려고 어제 저녁 6시에 잤대요. 네, 아이고. 그때 잠이 오던가요? 맨날 너무 졸릴 때 와가지고 진짜 눈이 오늘 커 오늘은 보이더라.
네,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어제 6시에 자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과 밤을 바꾼 남자예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대단하시네요. 자, 오늘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를 하던 막 호령하던 1980년대 김태현 씨는 뭐였습니까? 저 그때 아까도 방송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네, 네. 강함의 상징.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예. 저희 딱지치기 할 때 이게 그 가장 아끼는 딱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 넘기는 딱지. 네. 그 딱지를 이만기 딱지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왜요? 네, 그게 너무 세다고. 힘이 세니까. 아, 세다고. 안 진다고 얘는. 근데 그게 막 지면 어떻게 해요? 예? 지면은 그 강호동 선배님 그꼴 잘 나가다가 오네. 예. 자, 일단은 뭐 저희가 많은 인사를 나눴지만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네. 우리 채널A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무쪼록 이제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설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아니에요. 이제 곧이에요. 곧.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 수요일이네요. 네. 네네. 곧 설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네.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 잘 챙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야, 이렇게 설을 앞두고 모시게 되니까 더 스튜디오가 네. 풍성해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요즘 이제 학교가 방학이니까요. 네, 그렇죠. 방학 뭐 연구도 좀 하고 또 학교에 또 새학기 되면 아이들 또 이렇게 학생들도 신입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여러 준비도 하고 나름 또 개인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네. 아주 바쁘게 뭐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틈틈이 부산에서부터 방송하려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시고. 요즘에 예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많이 다니시니까 네. 뭐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요즘 화제가 이제 얼굴로 낳은 아들입니다. 보통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얼굴로 낳은 아들. 그만큼 이제 붕어빵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네, 저도 이거 사진 보고, 네. 네, 이게 정말 컨트롤 V, 네, 그냥 붙여넣기 했다. 네, 요 정도의 수준인데, 네,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아. 이게 아드님이잖아요. 네. 선생님이 아니라. 네, 너무 똑같아요. 근데 약간 예. 아니 근데 아드님이 조금 살이 더 붙으셨네. 네. 최근에. 예. 근데 저는 그 둘째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둘째인 거잖아요. 네, 그죠? 둘째인데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 네. 얼굴은 뭐 제가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안 비슷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걸음걸이를 제가 뒤에 걸어가는 걸 한번 봤거든요. 아, 약간 어기적 하면서 가는 게 예. 야, 진짜 똑같더라고요. 걸음걸이가. 얼굴은 저는 솔직히 뭐 별로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걸음걸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유전자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첫째 아드님은 그럼 누구 닮았어요? 첫째는 자기 엄마 좀 닮았습니다. 아. 엄마를 닮았고 네. 이게 둘째는 이렇게 아빠를 닮아서 좀 네. 하체가 좀 강한 편이고 네. 상체가 좀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예. 첫째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첫째는 영판 엄마입니다. 자기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예. 참 신기하겠어요. 이렇게 아들을 낳으셔서. 그러니까요. 또 엄마도 하나는 닮고, 하나는 아빠도 닮고. 근데 보면은 듬직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들을 둘째도 이제 그때 낳았을 때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내려가고 막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예.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네. 되게 서운했을 것 같더라고. 왜요? 왜요? 아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는. 아니, 아들 이미 하나 그때는. 얻으셨는데. 그래도 둘째는 그런데 한 4명 정도는 낳을 줄 알았어요, 집 사람. 그러면서 그다음에 딸도 아들 좀 둘 낳고, 그다음에 딸 둘 낳고. 아유.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주위에 이제 이 딸 분들 이렇게 가진 네, 이제 네. 우리 또래 이제 네. 아빠, 엄마들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죠. 부럽고 막 그럼 야 어디 가는 이제 집에 뭐 딸이 뭐 시집가고 뭐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손주 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괜히 부럽고. 그럼 아들을 시집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무슨 말이죠, 이게? 이 두 놈들은 내가 볼 때는 장가를 가면은 예. 다음에 아빠랑 같이 살래라면 아니야 아빠 집사람한테 아들들은 물어보고 좀 이렇게 매정해요. 이야기할 놈들 같아요. 매정해요. 예. 아니, 근데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외모는 쏙 빼닮았던데 성격은 또 정반대라면서요. 성격은 1m 저놈이 1m 96이거든요. 예? 야. 키가 커요. 96여 가까이 네. 되는 이 정도면 최홍만 씨하고 96인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와. 하는 짓은 영판 이게 어머.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아들 둘 가진 부모들 생각은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큰애는 그래도 역시 장남의 짓을 하고 네, 또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또 큰 딸이 또 그 큰 아들의 역할을 또 하는 데 비해서 네. 둘째 아들은 영판 둘째 막내. 딸아이 짓을 합니다. 네, 막 귀여움도 많이 뜨고. 근데 196인데 애교 떨면은 네. 그래도 귀여워요. 정말로 그래도 귀여워요. 아니 궁금하네요. 아니 이만기 씨가 키가 저는 1m 82cm. 그 어떻게 그렇게 크죠? 보통은 엄마하고 아빠 평균적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아마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의 성장이 이제 영양 상태가 저희들 자랄 때보다는 좋아하니까 이 영양 상태에 따라 신체가 굉장히 빨리 발달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원칠하게 큰 둘째 아드님이 지금 네. 목화 열애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서울 여자와 열애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 뭐 연애야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만기 씨의 꿈이 서울 여자를 만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워너비라고. 뭔 얘기입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뭐 예. 우습게서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어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은우의 차이. 어느. 예, 고기 언어 말고. 근데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경상도는 좀 이렇잖아요. 세죠. 뭐 이래 와. 아, 그렇죠. 반문 내는 거. 네. 예. 아. 이런 스타일에 비해서 서울은 좀 이렇게 오빠. 뭐 있어. 왜요? 아, 거기에 대한 약간 예. 그 부드럽고 좀 이렇게 예. 아무래도 좀 강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 좀 이렇게 좀 상냥하고 애교도 많고 귀여움도 많이 떨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데 집사람은 예. 그런 전혀 없으신가요? 애교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디스 당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 일어나셔서 지금 깜짝 놀라시겠는데. 네. 근데 또 네. 경상도라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은 그 경상도 여자 그 네. 오빠야 뭐 이런 거 애교들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되게 좋아. 그쪽 그 대구 우리 경상도에도 말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 쪽에 오빠야. 이거 오빠야. 오빠야 그 대구 쪽에 계신 분들이 네. 그래도 경상도 쪽에서 좀 귀여워요 말이. 아. 어디에 밥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우리 쪽에 경남 마산 이쪽 네. 뒤에 꺼가 많이 들어가요. 네. 어디 갑니까? 밥 먹습니까? 진주 또 있잖아요. 진주 하동 예. 쪽은 내가 많이 들어가. 어디 가네 와그라네 밥 먹네. 예, 그리고 저 칠곡 쪽 경북 쪽으로 요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예. 어디 가요? 와그라요? 괜찮아요? 어미가 다 다르구나. 어미가 다 달라요. 나는 그 톤이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네.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다르네요. 근데 진짜 사모님 만나기 전에도 한 번도 서울 여자를 만나서. 서울 여자 안 만나보셨나요? 서울 쪽 분들은 네. 안 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 그 청년기 시절에 사는 곳이 마산에 있었고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쪽 지방에서 이렇게 늘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어릴 때 더 그런 이야기 하면 뭐 이렇게 서울 그 표준어 서울말 하면 서울말만 들으면 그냥 이상하게 막 이렇게 간지럽고 막. 간지럽고 막 예. 부드러워져요 이게.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둘째가니까. 지금이야. 예. 사실은 저 휴가철이나 특히 이럴 때 가면은 부산이나 이런데 사실 서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막내가 많지 흔치 않고 만날 수 있는 여행도 없고 네. 뭐 그런 말을 듣기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그 과거에 보니까 가족이 여성 소국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천하장사인데. 네. 근데 네. 그때 그 귀여운 아들이 혹시 실제로 아까 그 아드님이신가요? 큰아들이죠. 아, 큰아들이에요. 네, 큰아들. 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야, 큰아들. 이때 이만기 씨 얼굴이 아까 그 아드님이랑 똑같네. 네, 똑같네요, 진짜. 네. 근데 지금 저 때 얼굴 쳐다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큰아들과 둘째 살 많이 오른쪽에 쪘죠. 큰아들, 네. 왼쪽에 이제 둘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는 천하장사인데 할 수 있는 광고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좀 힘이 넘치는 광고들 뭐 이런 게 네. 많았을 텐데 하필 왜 여성 속옷 광고를 선택하셨죠? 근데 이제 광고가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좀 엇박자 난다 그러나? 네. 좀 이렇게 역발상 같은 그런 생각인 게. 근데 막 이게 덩치는 이런데 이렇고 힘도 좋고 막 진짜 남성의 어떤 그 예, 상징인데 상징을 생각하는데 네. 갑자기 나와서 뭐 수줍어 하면서 안에 뭐 광고 안에 속옷 임팩트는 사이즈. 있겠네요. 네, 속옷 발상의 사이즈를. 전환이네요. 광고 멘트가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뭐였죠? 아내에게
저 2만 기도 넘어갑니다. 아니 치수요. 알아두면 편안합니다. 네. 요게 있었어요. 되게 유행어였는데 이게. 그때 이게 사이즈를 갖다가 그때 참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얼마 좀 됩니까? 그러면 안에 사이즈요? 이렇게 처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손에 이게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무 크다고 요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래 사이즈요? 가다가 이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습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 나오네요, 지금 나오네요. 사다 주고 쑥스러 하는 모습. 귀엽다. 저 상대분은 누구죠? 누구요? 집사람이죠. 진짜 집사람이에요? 네. 집사람. 근데 나는 닮았다 그냥 그 생각하고 보통 저런 경우에 그 상대 배우는 딴 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되게 미인이시다. 네. 집사람이 실제 나왔죠. 그럼 딴 사람 같으면 저렇게 못하죠. 왜요? 근데 보니까 둘째는 안 보여요, 광고에. 둘째는 그때 안 나왔을 때입니다. 둘째는 터울이 있으니까. 둘째는 없을 때고 첫째가 있을 때 이제 저때 광고를 찍기 시작했죠. 임신 중 아니었나요 혹시? 그때 임신 중이었네요. 맞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다 출연한 거였네요. 네, 여기 때문에 써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아니 근데 연도수를 몰랐어요. 둘째는 없었는데 아이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열연하셨네요 아내분이. 임신 중이었는데도 저렇게 광고를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서각을 하신다고 해요 최근에. 서각이 뭔가요? 서각이 이제 옛날에 우리 왜 그 현판이라 그러죠 이게. 글을 뭐 어떤 그 큰 사찰이나 맞아요. 이런 데 가면 왜 그 대웅전 써놨던 그런 현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서각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복자죠. 복자를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글을 나무에 새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다 걸고 이렇게 하는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각 그러면은 보통 뭐 사람이나 뭐 이런 형태를 만들지만 서각 말 그대로 이제 글씨를 파가지고 예술 작품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전각 같은 전각은 이제 앞에 도장 같은 막 이렇게 글을 새겨내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밖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내는 거는 양각이라고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음각이라고 그러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만드는 게 음양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글도 잘 써야 되고 구상도 잘 해야 되고 또 나무가 또 이게 보통 그 사람 나무는 안 돼요. 오랫동안 이게 뭐 절이 돼서 이게 사간 나무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살려내는 그런 건데 근데 해보니까 지금 한 9년째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매력이 뭐예요? 매력. 이게 나무의 그 결. 나무의 결과 그 어떤 파는 느낌인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손맛이 있나요? 정말 솜새야 될 것 같아요. 딱딱 때릴 때 손이 나무랑 이렇게 쫙쫙 갈라지면서 나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장작 이렇게 시절 펼 때 장작이 쫙 갈라지잖아요. 와 막소리 펼 때 그냥 딱 때리면 막 쫙 벌어져. 근데 안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쫙 그 맛이나 이렇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걸도 잘 세야 되고 각도 잘 파야 되고 또 그다음에 색칠을 잘 해야 돼요. 색을 잘 했을 때 그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지금 한쪽 공사 중에 있는데 옛날에 쓰던 사무실을 이제 막 다 전시관으로 혹시 다 정리해버리고 제가 했던 이제 그 작품들 이제 저 갤러리로 그러니까 전시관으로 전시관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 하셨으면 작품을 꽤 많이 만드셨네요. 그래서 초대 작가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초대 작가 그거 받고 작품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그냥. 그러니까 몇 점이나 만드셨어요? 몇 점 모르죠.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대충 그래도 뭐 한. 그래도 지금 한 200점 정도 이렇게. 근데 옆에서 뵈면은 이렇게 선배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계속 말하시는데 손이 엄청 크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섬세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섬세한 작업?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씨름하던 사람들이 이게 손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삿바 잡고. 삿바를 잡고. 미묘한 움직임을. 미묘한 움직임, 이걸 갖다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온
몸이 이렇게 보면 촉각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봐야 돼요. 저 우리가 이제 이참에 저는 이제 스포츠도 중계를 하고 하니까 씨름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대립하고 있을 때 저 그냥 둘이 좀 어깨 기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만 그때 두 당사자들은 엄청난 머리 싸움과 수싸움과 이 손의 움직임과 이런 걸 엄청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둘이가 잡고 있을 때 운동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동적 운동이 있죠.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 그건 또 정적인 운동인데 이 사람이 둘이 힘을 바짝 쓰고 있을 때 그때 에너지가 오히려 동적 움직임이 더 힘들어요. 그때 보면은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서로가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할 때 이게 어깨나 몸이나 살에 있던 되어 있는 상대방과 피부가 접촉이 되는 부분, 그 삿발을 딱 잡고 있으면 이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이 요 손에 5가락 손에 다 느껴지죠. 다 느껴져요. 뭐가 움직여요. 근육 하나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예민해서 그래서 상대가 움직일 때 반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그냥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각으로 서각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니까 이게 거지. 굉장히 이게 예민해지고 이게 조그마한 그 하나가 나무는 성질이 굉장히 더러워요. 진짜 나무가 성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면은 나무가 자기를 잘 다스려주지 않으면은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쫙 나가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점 끝에 글씨가 있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근데 막 깨져 도망가 버리잖아요. 방법이 없어. 불 때는 붙일 수가 없잖아요. 불 때야 된다 그렇게 겨울에.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본에는 없는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또 예전에 같이 촬영했던 분이셔가지고 이만기 씨의 취미 중에 하나가 카메라랍니다. 그걸 알고 계시네. 카메라라는 게 직접 촬영을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뭐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손으로 이렇게 이게 감각을 느끼는 게 카메라도 지금 셔터 이제 누를 때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셔터도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소리가 달라요. 이게 착각하는 맛인데 자자자자자자 나가는 것도 있고 이 소리가 주는 그게 또 굉장히 그래서 카메라도 영상도 이제 뭐 어떤 작품 사진보다도 저는 이제 좋은 게 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 속의 그 애환, 그 자연으로 주는 그 표정들, 또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의미들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냥 늘 차에 싣고 다니면서 취미가 다양하시네. 좋은 거에서 뭐 찍고 아니 입이 다니는 거, 입이 어차피 다니는 거. 네, 어차피 다니는 그래도 거. 관심이 있으니까 찍는 거죠. 네. 이번 서각과 이 사진 쪽 해가지고 전시회를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찍었던 게 일출에서 찍었는데 너무 좋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해가 탁 올 1월 1일에 떠오르는데 거기 하필 갈매기가 날아가는 게 정확하게 딱 해 안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 멋진 거 아닙니까? 그거 멋진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한번 보고 싶네요. 그거 해만 찍히는 거는 많은데 갈매기가 딱 날아서 갈매기가 하나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해 안에. 야, 기술이겠네요. 명품 사진이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하는 취미 말고는 다 하네요. 일단 집에서 나가는 거 좋아하시고. 일단 집에는 어떤 뭐 잠자고 뭐 잠자는 공간이고 나가서 하는 건 나의 공간이니까. 야, 이러면 아내가 서운해하시겠다. 집안에 있으면 같이 대화도 하고 할 텐데 그러니까. 계속 이 취미 하려면 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광고 찍은 돈으로 카메라 사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사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김태환의 키워드 토크 시간. 네, 오늘도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스타들의 궁금한 점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순서. 키워드 토크.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합니다. 제리장모. 이게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톰과 제리. 그렇죠. 거죠. 지금은 종영된 예능 프로그램 우리 백년손님 장모 최위득 여사님과 같이 출연을 해서요. 우리 사이가 올 때마다 일 시키는 장난기많은 우리 제리 장모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맨날 일 시킨다고 화내면서도 할 건 다 해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 장모님한테 골탕 먹는 우리 톰 사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프로그램에서 또 그래도 천하 장사인데도 겁쟁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셔서 반전 매력이 많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진짜 그 이만기라는 사람의 다른 모습들, 좀 이면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반전 매력이라고 좀 표현했지만, 야, 저런 성격이 있었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연출하신 건 아니죠? 연출은 어머님이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머님하고 이렇게 뭐 대본 갖고 하지 않는 그 이야기 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올해 이제 81 되시고, 81인데,
그 대본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예. 다 그 기억 속에 하냐고. 그럼요. 생활 속에 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제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마지막 어머님 돌아가신 지 올해 7년 되셨거든요. 아. 7년 되셨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도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네요.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오로지 이제 지금 오로지 장모님 혼자만 장모님만. 계시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리광 저도 또 막내다 보니까 막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장모님이라도 뭐 그런 어리광 성격도 좀 부리고 싶고 또 일 시키는 것도 어머니도 그렇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거기서 어떻게 연출이 되고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평소에도 처가에 자주 가는 편이신가요? 방송 때문에 사실 자주 갔는데 입금될 때만 가시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뭐 장모님하고 이렇게 뭐 주로 우리네들 사위들은 거의 명절 때 맞아요. 또 포항까지 머니까 명절 때 그냥 보통 찾아뵙는 거고 이번 설에는 그럼 가시겠네. 이번 설에 또 2, 3, 4, 5, 6에 그 정읍에서 설날 씨름대회. 씨름대회. 그 해설 가시는구나. 해설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늘 씨름판에는 제가 또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 안 오면은 안 되니까 또 씨름판은 늘 이만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번에 왜 해설을 안 하세요? 해설하는 것도 너무 잘하시는데. 해설 이제 다른 후배가 이제 뭐 저보다 더 유능한 후배가 이제 하고 있고 이태현 장사 하고 있죠. 야, 그러네. 네네네. 근데 앵그리 눈치 없는 만기. 태연이. 앵그리 만기는 무슨 말이죠? 좀 평소에 버럭이니까. 버럭버럭하고 막 많으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막 일 시킨다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안 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밥 깔면서 계속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데 끝까지는 또 다 해요. 근데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누가 해도 해야 될 건데. 근데 그냥 그거 그냥 하는 사위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사위들은 뭐 사실 처갓집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가 잘 걸려. 쉬죠. 누워있거나. 쉬고 이상하게. 그리고 사실은 그 프로그램 의도가 좋은 게 장모님이랑 둘이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쉴 수가 없죠. 이제 둘이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장인어른이 계시면은 뭐 또 뭐 장인어른 눈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머니가 딱 단둘이서 집안에 딱 넣어놓고 방송을 이렇게 하라니까 잠도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약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처음에 어색하고 뭐 잠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둘이 있으니까 어색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서로의 어떤 정이 없던 정도 막 만들어지고 또 척은지심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네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렇게 되고 그전까지 뭐 사위가 보통 장모님한테 가면 우리 남서방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요? 네네네 이렇게 남준 씨랑 똑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짜 뭐 자식같이 막 버럭하기도 하고 앵그리 같이도 하고 막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했어요 그때. 캐릭터가. 남서방은 용돈 많이 주시고 제가 프로그램 많이 저도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봤는데 그 애정 표현이 적은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틱틱대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틱틱 많이 되시는데 그러면서 그게 틱틱 거림이 사랑이죠. 원래 경상도 분들이 약간 우리네들의 애정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남서방 같은 경우는 네네네 용돈 주기 애정이지만은 우리는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이제 가서 이제 해주는 거. 그래 행동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다 하는 그게 애정의 표현이에요. 이만소. 이만소가 애정의 표현이지. 소처럼. 이만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또 어울리지 않게 편식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무슨 거예요? 얘기인가요? 편식은 왜 진짜 안 어울려요. 혼날라고. 편식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좀 안 먹어봤는 음식들. 그게 편식이에요.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진짜, 평상시에는 소머리 곰탕을 먹어요. 맛있어요. 좋아해요. 어머니가 이스방 왔다 소머리 곰탕 해준다 소머리를 하나 사다가. 그 끓이는 걸 보니까. 그거 뜯고 있고. 소머리 그냥 통째로 사가왔어요. 통째로 머리를 사오면. 사가와서 어머니, 이스방, 이게 소태 안 들어간다. 이거 좀 반 좀 따게 해라. 그것도 도끼로 주면서 소머리를 치가지고 그걸 따게 해가지고 그걸 장작불에 구워서 먹으라 근데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과정을 다 보니까. 또. 과정을 다 보니까 진짜 못 먹어요. 약간 이게 진짜 비위가 좀 상할 수가 있겠다. 그러고 어머니도 어머니 이스방 오늘 닭 한 마리 잡아줄게. 일로 와라. 닭 잡으러 가자. 치고 막. 닭 가서 먼지 팍 터려가지고. 저 그 방송 봤어요. 봤어요? 네. 탁 치고 나서 어머니가 닭을 잡는데 좀 덜 죽였던가 봐요. 살았어 막. 덜 죽였는데
뜨시물에 참아있는데 닭이 살아가지고 뻗어나가는 거니. 그런 걸 먹겠어요? 직접 보고? 네, 저도 이젠 이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또 여성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예. 회를 먹는데 회 머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 회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뭔가 아가미 쪽에. 저는 회가 이렇게 화를 하고 이렇게 일부러 머리를 고기 주잖아요. 쫙 주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항상 뭐 있으면 깻잎이나 쌍추 가지고 항상 머리를 딱 덮으시는구나. 머리를 딱 덮고 눈을 딱 덮고 왜 눈을 덮냐면은 그러니까 혹시 내가 물에 빠져도 오지 말라고. 예. 아니 그 강아지는 어떻게 잘 있습니까? 강아지 잘 있습니다. 근데 개도 큰 거는 싫어요. 그래요. 아무튼 겁이 많으신 건 맞네요. 자, 아내 한숙희 씨와 결혼하겠다고 장모님을 처음 찾아뵀을 때는 기억이 나세요?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니는 좀 뭐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고 했는데. 천하장사. 좋아하고 느닷없이 이제 딸이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뭐 결혼한 사람 소개한다고 해서 또 텔레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만기를 데리고 가니까 장모님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네가 또 유명세를 탈까? 만나다가 또 그렇게 평생 네가 고생하지 않을까. 마음고생. 마음고생이든.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무슨 현실이야. 내가 그만 저같이 일을 그만 하면 됐지. 농담이에요. 너 어떻게 해요, 그래? 진짜 버럭 만기네. 앵그리 만기.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그렇게 걱정하지만 지금 워낙 잘해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장모님도 같이 이제 방송도 하고 이런 게 가끔가다 그 이야기 내가 이서방 뭐 자네를 안 만났으면 이서방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방송도 하고 참 내가 세상 이렇게 재밌게 살겠노 라는 말씀을 가끔 이렇게 하세요. 진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있는데 무슨 개인 질문? 대본대로 하세요. 대본대로. 그냥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인상 쓰지 말고. 그 예능인들이나 개그맨들은 그 연예대상에서 그 수상을 하잖아요.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출연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 장모님들도 상을 받았거든요. 페이가 올라갔나? 아니 일단은 방송을 하셔야 어떻게 페이를 받죠. 그 백년손님 할 때 그때 당시에 상을 받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페이가 올라갔나? 별걸 다 묻는다. 별걸 다 묻는다. 그게 궁금해 그렇게? 저는 그냥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상 받았다 페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봤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인이 아니고 그럼요. 그냥 평범하게 정말 우리네 살아가는 어머니의 상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자체가 방송에 나와서 이게 방송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이서방이 이제 집으로 온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좋으신 거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만족하지. 어머니가 뭐 어떤 그 페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생각. 너무 물질적이야. 그냥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냥 방송에서 올려줬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네, 바로 공개합니다. 천하장사. 네, 천하장사입니다. 이 키워드를 뺄 수가 없죠. 네. 1983년 4월 17일에 우리 이만기 씨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네, 씨름인문 10년 만에 최초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날이자 화려하다. 한국 씨름 사상 처음 생긴 천하장사의 타이틀에 이만기라는 이름을 올린 날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상 내역이 엄청나서 잠깐 읽겠습니다. 한라 체급으로 백두급 선수를 제치고 천하장사 10회를 기록한 인물. 백두장사는 18회, 한라장사 7회, 49회 우승을 차지하며 1980년대 민속 씨름의 전성기를 이끄셨습니다. 1980년대 정말 이때 씨름 인기는 어마어마했죠. 그쵸,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씨름이 출발할 적에 그때 천하장사라는 그 칭호를 처음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1회 천하장사. 그렇죠. 1회 첫 천하장사. 천하장사 칭호도 처음 쓰게 됐고 또 거기에 체급도 이제 맨 밑에 태백, 금강, 한라, 백두도 처음 했고 또 삿바도 그전까지는 흑백이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 게. 흑백인데 83년도 그때 이제 칼라로 해서 이제 청홍으로 그러니까 바뀌게 됐고 상금도 그전까지는 뭐 황소를 주다가 소를 이렇게 주다가 상금이 대폭 올라가지고 그때 당시 83년도에 1,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하네요, 상금이. 그때 당시 봉급이 아마 20만 원, 30만 원 요때 할 시절에 1,500만 원이라는 상금을 주고 근데 아주 그 획기적인 씨름이 탄생되는 해가 그때 있었죠. 아니 그 수혜를 다 고스란히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때 49번 우승했으면. 네. 야, 또 오죽했으면 그때 그냥 씨름이. 네. 49회가 천하장사 할 동안에 네. 제가 그 프로 선수죠. 네. 그 선수가 제가 90년까지 했으니까 7년 동안을 했거든요. 네. 7년 동안 하면서 49회 때 백두 한라물로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49회를 우승했으면 1년에 7번 정도는 우승을 한 늘 거예요. 우승을. 그 대회가 뭐 1년에 20번, 30번 있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대회가 많아봐야 네. 10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휩쓸었다는 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근데 네. 초대 첫 천하장사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 네. 근 몇 년 동안을 하면서 단체전에 나가서는 우승을 하는데 기여는 많이 했어요. 예. 기여는 많이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혼자 나가서 개인전에도 나가서 체급에 1등을 해본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천하장사가 된 거예요? 예, 유일하게 그 앞날 한라장사도 했었는데 유일하게 천하장사가 개인전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만기가 또 우승한다는 생각은 네. 하지도 않았었고 야. 예, 하지도 않았었고 이만기가 한라급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체급이 작은 데부터 뭐 네. 태백, 건강, 한라, 백두, 천하 이렇게 대회를 해야 되는데 네. 백두급 대회를 내일 천하장사에 있을 대회를 하라고 둘째 날 넣어주고 총 5일 대회 중에 예. 둘째 날 넣어주고 밀리다 보니까 한라장사는 내일 천하장사 했으면 오늘 거치한 거죠. 아. 그 정도로 이제 백두급한테 배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천하장사가 그때 처음 됐다 했던 개인전으로 나가서는 그러니까. 1등이 처음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한라급과 백두급은 체급이 다르잖아요. 네. 95kg 이상이 백두급인가 그렇죠? 백두급이 있죠. 한라급은 그보다 체급이 낮고 실제로 몸매를 봐도 예. 한라급 정도 되면은 날씬해요. 네, 날씬해. 날씬하고 백두급은 이제 좀 헤비하죠 느낌이. 네. 그리고 근데 일부러 살을 찌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육은 안에 있지만 근육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백두급 도전을 하셨는데 그때도 근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천하장사 때에 네. 92kg 나갔거든요. 그때 나갔을 때 이제 한계 체중 95kg였는데 네. 늘 체중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힘에도 딸리잖아요. 힘도 약간. 딸리지 아무리 체중에 비례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런데도 이긴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거지. 이봉걸 선배 같은 키가 2m 5cm 있고 홍현옥 선배, 이준혜 선배는 몸무게 그때 뭐 110kg, 120kg 정도 나갔을 신기. 애하고 어른하고 하는 그런 경기에서 씨름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씨름을 좋아해 주셨던 이유는 이제 작은 사람이 예. 큰 사람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통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쾌하고 예. 전혀 뭐 그때 당시 이준희, 이봉걸, 홍현욱 뭐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영웅호걸처럼 이렇게 군웅을 할 시절인데 느닷없이 이만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요런 애가 올라와서 막 미꾸라지처럼 막 오도 막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이제 비유가 다윗과 골리앗이거든요. 그렇죠. 네, 선배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 경기 룰도 살짝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이기니까 처음에 이제 서서 잡다가 앉아서 잡아라. 앉아서 잡아도 그래도 계속 이기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다리사파부터 먼저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리사파를 먼저 잡아라. 그다음에 다리사파 이만기는 왼손잡이니까 이만기는 왼손잡부터 잡으면 안 된다. 오른손부터 잡아라. 오른손부터 먼저 잡아라.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거 잡고 다시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해도 그래도 이기니까. 왜냐면 그 경기를 운영하는 측 입장에서는 이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고. 매번 이기니까. 왜냐면 우리가 쇼트랙 잘하잖아요. 네. 쇼트랙 규칙이 매번 바뀌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면 한번 이겨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관중분들,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나 실팬 분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춘추전국 시대를 좋아하죠. 그렇죠. 네네. 좀 보는 짜릿한 재미가 짜릿한 있어요. 맛이 있는데 너무 한 사람이 독주를 많이 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또 이만기지 뭐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하나가 스타가 딱 있어야 이게 막 서로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후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딱 누구 탑 스타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우리가 씨름 얘기를 하는 중에 네. 예, 사실 오늘 이만기 씨를 모시기 위해서 여기다 모래판을 깔까 하다가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매트리스를 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설이니까 네. 최근에 씨름할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죠? 우리 김태환 씨를 상대로 그때 마지막 천하장사 했을 때가 호미거리인가 기술인데 그 호미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기술이라면서요. 마지막 기술이 호미거리 기술인데 그러니까. 그 호미거리 기술은 제가 있는 거는 알았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연습을 안 하고. 방어는 내가 이렇게
호미결이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방어는 하는데 호미결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실제 이 기술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게 허를 찌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이만기는 호미거리는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 운이라는 게 그때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운은 전혀 밑바닥 아무것도 모르는데 운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어떤 일이든지 뭐 직업이든 뭐든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조그마한 운이 하나 딱 주는 그게 진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김태환 씨가 있으니까 호미걸 한번 보여주시죠.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궁금하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김태환 씨는 날아갈 것 같다. 호미걸은 뭐 날아갈 덜뼈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못 넘길 것 같아가지고. 뭔 얘기야. 이거 도발하지 마요. 허리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잠깐 보여주시죠. 이거 호미거리가 뭔지. 이게 사실 호미 모양처럼 해가지고 건다는 뜻인데. 제가 삿발을 매하나요? 네? 아니 그냥 삿바가 있네 또. 나는 이게 왜 베개가 있나 해서 좀. 근데 호미거리는 이게 이제 그냥 뭐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호미거리 이렇게 주면은 그때 체육진 장사를 이렇게 들었을 적에 이게 보통 들면은 다리를 이제 딱 요 가운데 넣거든요. 딱 그렇죠. 가운데 여기 이렇게 넣어줘야 이제 오금 쪽에다 넣죠. 오금 상대방이 이제 빼지기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걸리니까. 잡치기도 못. 잡치기하면 이렇게 내렸을 것이고. 그러네. 빼지기하면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 딱 가운데 넣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긴 들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났던 게 이제 호미거리.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러면은 서로가 나는 중심은 이제 상대 혀를 찔른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힘을 주고 싶어 다리를 빠져나가려고 해보세요. 이 몸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지. 죄송한데 넘길 거면 빨리 넘겨주시면 안 돼요? 오, 근데 이게 아예 중심이 없네요. 중심 서로가 한쪽 다리 들고 있는데 내가 중심을 이게 이제 참 이게 우리 실험이 조상님들이 참 대단한 기술을 많이 했다는 게 또 호미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요 중심이 내가 요렇게 조금만 체끼면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 중심이. 근데 요 중심이 제가 봐준 거예요. 내가 지금 넘길 수 있는데 봐준 거예요. 조금만 제압을 하고 있잖아요. 제압을 하고 있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거와 요거 차이가 한 끗 차이. 요거 차이가 그러네. 요렇게 되면 내가 당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살아날라 해보세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절대 못 살아 이게. 호미가 딱 걸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네. 하신 김에 들배지기 한번 보여주세요. 왜? 진짜. 지금 잘못 넘어진 것 같거든요. 괜찮아. 안 다쳐. 안 다쳐요. 이거 멘트야. 좀 힘 좀 빼주세요. 아니 나 힘 뺐어요. 나 다리만 걸고 있었어요. 지금 손 떨렸는데 분명. 누가 손 떨었어? 다리만 걸고 있었는데. 들배지기? 와. 들배지기는 삿바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삿바를 삿바 한번 매보시죠. 설이니까. 이 삿바 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생각나시겠어요? 아니, 생각이 평생을 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줄로 주잖아요, 이게. 한 줄로 주는데 그 우리 씨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전통 문화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네. 5,000년 역사를 함께 우리 진짜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왔던 소위 놀이문화 중에 스포츠. 배워봐요, 태환 씨 이거. 네, 어떻게 매는 거예요? 매는 게 본인이 아니라 잡으라고. 잡아야지 이거를. 이거를? 왜 매달라 그래? 난 또 매주는 줄 알았지. 요걸 배워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씨름 하면은 우리 고유의 한쪽은 스포츠니까. 다리에다 감아야 되고 한쪽은 허리에 감아야 돼요. 그러면 감아나면은 어떤 황후장사가 오더라도 이거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이게 기술의 매듭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주면서 사람 몸에다 감아갖고 그 큰 장사들이 힘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는다는 그 매듭의 이 머리가 그래서 조상님들이 지혜로우시네. 지혜로운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와. 오른쪽 다리에다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밑으로 넣으세요. 밑으로.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 뒤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옮기고 요렇게 됐죠? 요렇게 잡아요. 잘해봐 이렇게. 좀 잘 좀 알려줘봐요. 잘 알려줬잖아 내가요. 싸우지 마시고. 요거 하나 접는데 이걸 못 접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손을 요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 이렇게 잡고 있지 말고. 이렇게. 아니 왼손으로 잡으라고. 왼손으로 이렇게. 정말. 이걸 풀어라고. 좀 알려줘. 앵그리 만기 넣어. 잘 보라고. 앵그리 만기. 네, 이렇게 요렇게 하라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으라고. 오른손. 아유, 아침에 해라 버렸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웃겨. 근데 요걸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요 고리 생기죠? 이게. 예, 고리 생기 요 안을 잡아 넣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당겨. 죄송한데 좀 천천히 해요. 아이고, 답답해래. 요래가지고, 예. 요렇게 하면 요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아, 고리 안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네. 잡아놓고. 매듭을 짓는구나. 그럼 땡기면은-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 이거 더 이상은 절대 안 풀려. 예. 아무리 땡기더라도 풀어질 수가 없어. 이게 뭐 서로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서로가 미끌리면서 빠지나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뒤로 돌리세요. 올려서. 요 뒤쪽에 있죠? 예. 뒤쪽에. 예. 여기. 요거 요손 오른손 야, 김태환 씨가 오른손 이런데 무디네. 오른손 밑으로. 오른손. 무디요. 와, 근데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게 잘 좀 해줘. 요렇게 위로 위로 하고. 오. 아, 내가 한번 해줄게. 진짜 이게 코너 속의 코너다. 고마워요. 언제 천하장사가 저를 삿발을 매주겠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일부러 그랬구나. 일부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기분 좋은 건 한순간이에요. 들배지기야. 무시무시한 들배지기. 들배지기야. 자, 준비하겠습니다. 몸 풀어놔야지. 몸 좀 풀어놔. 네, 등 쪽 풀어놔, 등 쪽. 네,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아무리 하더라도 안 빠져. 풀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코트가 진짜 나옵니다. 짱짱해요. 단단하네. 예. 한번 이제 빨리 들배지기 한번 보여주시죠. 시원하게. 예. 아주 뭐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라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보는 영화.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삿바 잡아, 삿바. 예. 여기요? 어디가? 해가지고 지금 어디? 사파 잡아 사파. 요렇게 안으로, 요 손을 요려내가지고. 넣어가지고. 야, 씨름 한 번도 안 봤구나. 아, 이렇게? 그래, 무슨 씨름 봤다고? 어릴 때 봤지. 자, 와. 아, 저 진짜 있는 이거 버텨요, 저 진짜. 자, 낮추고, 자, 심판해주세요. 준비, 시작! 잠깐만! 안 돼, 뭐야. 저 진짜 힘 꽉 줬거든요. 한 번 더요. 한 번. 진짜 버텨볼게요. 진짜 한 번만. 그냥 넘겨보세요, 그냥. 버텨봐, 그냥. 버텨볼게요. 버텨봐. 이 전혀 못 버팁니다. 힘이 얼마나 좋으신데. 아까 어떻게 했더라? 아니, 단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한 번만 더 알려줘. 손을 넣어. 왼손을. 이렇게 넣어서. 예. 네. 자, 진짜 버텨볼게요. 예. 사포 주고. 자, 준비. 넘기세요. 됐습니다. 근데 힘을 예.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면요. 힘을 주는데 자꾸 그러니까. 밑으로 낮추잖아요. 낮추면 무게중심이. 그대로 눌리면 되고. 예. 이렇게 들까봐 그랬죠. 그러니까 덜까 생각을 해서 서잖아요. 낮추잖아요. 그럼 그냥 눌리면 되고. 그러네. 막 안 들려가 낮추면은 예. 위로 들면 되고. 위로 들면 되고. 예. 난 든다고 해서 이렇게 낮췄죠. 그러니까 씨름이 정말 머리가 머리 좋아야 싸움이에요. 잘할 수 있는 또 스포츠기도 합니다. 한번 더 할래? 예. 네? 무슨. 예. 자, 자료 돌아가 주시죠. 결국은, 김태환 씨의 그 촐싹거림 때문에 들배지기를 못 봤네요. 자. 참 눈앞에서 엄청납니다. 보니까 예.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예능 프로에서 예전에 씨름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 연예인들이 씨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씨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게중심의 이동을 잘 느끼는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무게의 중심을 예. 이게 낮추려고 해도 안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일어서려고 해도 안 되고 예. 그냥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제 못 푸는 거야. 끝까지 평생, 참고 평생 못 푸는 거야, 이제. 아니, 차고할게요, 오늘. 낚였어, 이제. 예.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네. 네, 바로 갑니다. 정신이 없네요, 오늘. 일찍 자길 잘했네요. 진짜 땀난다. 네.
강호동. 강호동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2만 개 목표였던 천하장사 10회 달성 뒤 정점을 찍은 다음에 네, 은퇴를 하려던 순간 그의 발목을 잡는 네, 선수가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강호동. 우리들이 아는 전 씨름계의 왕이자 현 국민 MC 우리 강호동 씨. 네, 천하장사 2만 기의 은퇴는 강호동이라는 새 장사의 등극과 2만 기의 새 진로 개척이라는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만기 씨 하면 강호동 씨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게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우리 강호동 씨가 씨름판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남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강호동 씨를 이제 학교 후배니까. 그렇죠. 그때 봤어. 그때는 진짜 어린애였거든요. 통통하게, 눈은 좀 찢어졌지만은. 참 귀여웠어요. 정말 귀엽고. 지금 보세요. 참 귀여운 상이잖아요, 저게. 참 귀여웠는데, 근데 느닷없이 이제, 씨름판에 뭐 그때까지 내려가서 뭐 귀엽다 호동아 뭐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이제 딱 씨름판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그때 그 귀여웠던 생각 어렸을 때 생각만 사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잡아갔는데 그래 제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첫 번째 호동이한테 졌는데 진짜 끝나고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씨름을 10번 천하장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강호동 씨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번을 딱 천하장사 하고 그때 대전에서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저는 그냥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통 남들은 왜 가장 픽 끝에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거라면은. 근데 막 떠나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떠나면은 씨름이 배가 끊어질 가능성이 많다. 또는 확 불타고 있는데 꺼질까봐. 그래서 이때 반드시 누구한테 후배를 하나 물려줘야 되겠는데 어느 후배가 좋은지 물려야 되는데 느닷없이 딱 호동이한테 치고 난 뒤에 느꼈던 게 물론 때로 되게 서운하고 막 힘들었지만도 이제 내가 물러날 줄 후배가 생겼구나. 근데 그 욕심은 이제 버려. 그래서 제가 이만기가 좀 약간 좀 이렇게 후배한테 좀 물려주고 나오는 게 그래서 강호동 씨가 그래 우리 씨름이 계속 좀 맥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던 그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체급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봐도. 그렇죠. 그때는 체급이 이제 호동 씨랑 저랑 같았죠. 그때는 같았어요. 제가 중간에 처음에 92kg 나가다가 계속적으로 백두급을 선수들한테 계속 체급에는 괜찮은데 천하장사 때는 늘 그 선배들이랑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중이 자꾸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키울 순간에 수밖에 없는. 또 그러다 보니까 90한 8kg, 9kg 나가다가 또 체중을 빼가면서 대회를 하니까 너무 무리가 돼서 그냥 백두급을 올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110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강호동 씨는 몇 킬로였죠? 그때 호동 씨가 130kg 넘었어요. 20kg 차이면 엄청난데. 그래서 110kg 밖에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또 근데 재대결을 하셔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엎치락뒤치락했죠. 총성률은 이제 호동 씨가 저보다는 앞서죠. 그런가요? 네. 총성률에서 저는. 두 분의 전적으로. 그럼 그때 당시 호동이는 막 떠오를 때고. 막 떠오른 이제 신경 21, 22 요때 그냥 힘쓸 나이고 저는 이제 세태져가는 이제 노쇠가 돼가는.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28. 7살이나 차이가 나는구나. 네. 7년 차이가 나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박술재 떠나시지 않고 후배가 나타났잖아요. 사실은 한 번 졌을 때 이제 얘한테 물러주고 나가야지 했는데 또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또 해가지고 이기고 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있었죠. 왜냐면 딱 우승했을 때 떠나야 되는데. 찝찝한 거죠. 사람 물러나고. 깐족된다, 깐족돼. 깜짝거릴만 해도. 그 호동 씨도 이제 이렇게
천하장사를 하면서 참 저런 후배가 올라오고 하여튼 저도 기분도 좋았고 또 호동이도 열심히 했고 그러다 우리 씨름의 어떤 맥을 잘 이어가는 그런 선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훅 지나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50분이 됐는데 뭐 강호동 씨라고 하는 또 걸쭉한 스타가 탄생하게 된 그 밑바탕에 선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두 분이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은 뭐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방송도 씨름도 처음에 방송도 하게 됐던 원인이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호동 씨도 나오고 씨름이 점점 이게 쇠퇴해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뭐 이종격투기로 나가서 또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도 많아요. 아, 우리 씨름은 누가 되더라도 끝까지 씨름이라는 이 두 단어는 명사는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나오더라도 호동 씨도 나오더라도 참 고마운 게 늘 자기가 보통 씨름을 지우려고 하는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랑 나랑 끝까지 이렇게 씨름에 대한 혼에 대한 이런 걸 연결고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참 그런 게 좀 그래서 앞으로 씨름도 더 열심히 홍보하고 또 학교 교수들도 열심히 하고 또 방송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씨름을 사랑하시는지 방송에서도 그렇게 입 씨름을 많이 하세요.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그 가서 또 그 후배들에게 용기를 좀 많이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here we go.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박수유 채널A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설 명절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연휴 기간 동안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해외 여행하실 때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환자가 무려 213만 명이나 발생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일본 여행을 가도 괜찮은 거냐는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독감 유행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데다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전자형도 국내에서 유행했던 것과 동일한 이 A형과 일부 B형이어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전체 인구의 10%까지 계절 독감에 걸린다고 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도 250만에서 약 500만 명까지 독감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일본은 1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 몸이 아프면 무엇보다도 이제 걱정인데 예방 접종이라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 독감 유전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올해 유행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한 유형이라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력은 2주 후에 나타나긴 하지만 여행 계획을 취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시고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외에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떻죠? 네,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이렇게 세 나라를 홍역 유행 국가로 분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홍역의 경우 이 1967년 이전 출생자라면 거의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출생자 역시 거의 MMR 백신을 2차례 접종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 1968년에서 96년 이 사이의 출생자입니다. 이분들은 이 백신을 한 번밖에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68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동남아 여행을 자제하셔야겠네요. 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도 예방접종을 추가로 하면 이 홍역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딱 그 한 번 맞은 세대네요. 예. 나이를 딱 보니까. 저도 그래서 좀 그러네요. 걱정스럽긴 한데 네. 만약 이런 질병이 우려가 돼서 이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여행을 취소한다고 하면 100%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예, 현행법에 따르면 이 여행 상품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을 개시하기 하루에서 일주일 전까지는 수수료가 30%, 그리고 여행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50%가 각각 부과됩니다. 예, 참고하셔서 이번 명절 해외여행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융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것이 개선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아직 지급 시기가 되지 않은 개인연금보험의 자녀연금과 휴면보험금까지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온라인 조회만으로 가입 여부와 연금액을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개인연금 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네,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연금이 상속되기는 하지만 이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자녀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아니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걸까요? 네, 우선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와 이 수령하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긴데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이 지급이 중단돼 버린 숨은 계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앞서 보험업계에서 내놓은 이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상속인에게 맹점을 보인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의 경우 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조회자 본인의 숨은 보험금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사망한 가입자의 숨은 보험금 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렇다면 주인을 못 찾은 개인연금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개인연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늘었고 금감원이 최근 1년간 접수받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건을 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의 규모가 연간 280억 원, 건당 1,600만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겠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상속받는 연금의 정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상속인은 다음 달부터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은 물론 지급돼야 할 자녀연금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연금뿐 아니라 이 다른 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 그리고 사고분할, 만기 보험금과 함께 이 배당금 등 4개의 미청구 보험금과 이 휴면 보험금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상속받을 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를 찾아가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에서는 예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40% 넘는 상속인이 서비스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정보 잘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월의 마지막 수요일 30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